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류현진 선수가 돌아옴에 따라서 한화 이글스의 전력이, 특히나 투수력이 굉장히 상승했다라는 세간의 평. 그렇다면 과연 한화 이글스의 투수력은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갔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섣불리 어떤 팀보다 낫다, 어떤 팀보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다른 팀들 투수진 뎁스도 한번 살펴보면서 들으시는 분들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들어보고 싶네요. 자, 우선 선발진이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KT 위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위즈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외국인 1선발인 쿠에바스의 존재감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한국 리그에 돌아와서 평균 자책점이 2.60이었고요. WAR이 4.08까지 찍었습니다. 사실 18경기밖에 출전을 하지 않았고 114와 3분의 1이닝을 던졌는데 WAR을 4.08 수집했다라는 건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쿠에바스 선수가 2021 시즌까지 그렇게 빼어난 투수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잠시 한국 무대를 떠났다가 돌아왔던 투수인 걸 감안하면 쿠에바스의 위력은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즌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좌완인 벤자민 선수입니다. 벤자민은 29경기 나왔고요. 160이닝을 소화하면서 평균 자책점 3.54, 15승을 기록했고요. WAR은 2.36. 사실은 이 벤자민 선수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투수는 아닙니다만 좌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LG 트윈스 상대로 굉장히 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화 이글스의 산체스 선수가 이 벤자민 선수 정도의 활약을 펼쳐줄 수 있다면 그 정도만 돼도 상당히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벤자민 선수는 조금 경기마다의 편차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고영표 선수, 고영표를 3선발로 놓긴 좀 애매합니다. 사실 지난 시즌 국내에서도 가장 잘 던졌던 투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KBO 리그 최고의 국내 선발, 물론 류현진 선수가 오기 전까지 28경기 지난 시즌 던졌고요. 174와 3분의 2이닝을 던지면서 평균 자책점이 2.78, 12승을 거뒀고 WAR은 6.14였습니다. 과연 고영표 선수가 올 시즌에도 지난 시즌이 사실 고영표 선수의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는데 이번 시즌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한 대목이고요. 그리고 다음이 이제 엄상백 선수입니다. 20경기 등판했고 111과 3분의 2이닝 던지면서 3.64, 7승 거뒀고요. WAR 2.45. 한화 이글스의 우리 팀의 문동주 선수랑 비슷한 스탯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기준으로 이닝 소화도 그렇고 WAR도 그렇고 승수도 그렇고 평균 자책점도 그렇고 문동주 선수 정도의 딱 활약을 해줬던 선수인데 딱 이제 팀의 4선발로 있기에는 뭔가 좀 아까운 선수. 근데 소영준 선수까지 돌아온다면 엄상백이 4선발이 아니라 5선발로 내려가기 때문에 KT 위즈의 5명의 선발 투수는 정말 뎁스가 두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소영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22 시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2023 시즌 몇 경기 소화 못하고 토미존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2022 시즌에 27경기 등판했고 171과 3분의 1이닝, 3년차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이닝을 소화를 했습니다. 3.05의 평균 자책점, 13승, WAR 4.28. 대단했죠. 사실은 이제 팀의 국내 1선발 역할을 해줬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아마도 토미존 수술 여름쯤에는 부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복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타팀이기도 하지만 좀 무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소영준, 엄상백이 가세한 4, 5선발까지 합쳐지면 KT 위즈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는 가장 아리그에서 빼어난 선발진을 보유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불펜 투수 한번 살펴보면 박영현 선수가 68경기 나오면서 75와 3분 굉장히 많은 이닝 던졌네요. 그러면서 2.75 상당히 안정적이었고 WAR도 2.75 쌓아 올렸습니다. 김재윤 선수가 삼성 라이온즈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김재윤의 마무리 스팟을 이 박영현 선수가 맡아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KT 위즈 같은 경우에는 불펜 뎁스 자체는 얕아졌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손동현 선수 지난 시즌 가을에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 보여줬던 선수인데
64경기 출전해서 73과 3분의 2이닝. 굉장히 많이 던졌어요. 역시나 3.42의 평균 자책점, WAR은 1.83인데 역시나 이 젊은 투수들이 뭐 불펜 투수들 누구나 그렇지만 많은 이닝을 던지면 아무래도 위력이 반감될 수 있는데 과연 KT 위즈는 김재윤이 빠진 공백 그 불펜 뎁스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개인적으로 KT 위즈와 하나이글스의 비교를 해보자면 선발진의 무게감은 류현진 선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KT 위즈가 한 수 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펜에서의 양적인 뎁스에서는 하나이글스가 그래도 조금 좋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하나이글스가 잘해서가 아니라 김재윤 선수가 이적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두산 베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리그 최고의 1, 2, 3선발이죠. 알칸타라 선수가 지난 시즌 1선발로서 31경기 출전했고 192이닝을 엄청난 이닝을 먹어줬습니다. 13승을 기록했고 평균 자책점은 2.67, WAR은 5.51이었습니다. 사실상 지난 시즌 기준 최고의 선발 투수 중 한 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패디 선수가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뷰캐넌도 떠났고요. 이런 상황에서 알칸타라가 리그 최정상의 선발 투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중간에 합류했던 브랜든 선수도 상당히 잘했죠. 18경기 던지면서 104와 3분의 2이닝 소화했고 11승 기록하면서 평균 자책점은 알칸타라보다 좋았습니다. 2.49, WAR 역시 3.19를 쌓아 올리면서 알칸타라 브랜든 외국인 원투펀치의 어떤 힘 자체는 두산 베어스가 10개 구단 중에서 최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곽빈 선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 23경기에 나와서 127과 3분의 1이닝 규정 이닝을 채우진 못했지만 12승을 기록했고 평균 자책점도 2.90 3명의 선발이 모두 2점대 평균 자책점이었고요. WAR도 4.18이었습니다. 1, 2, 3선발의 위력만 놓고 보면 KT 위즈와 두산 베어스는 사실 자웅을 겨루기가 저는 힘들다라는 평가를 해보고 싶고요. 4, 5선발이 조금 이제 두산 베어스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겁니다. 아직까지도 4, 5선발 경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최승용 선수가 지난 시즌 20경기 선발로 나와서 111이닝 동안 3.97이었고 역시나 이제 최승용 선수는 좌완인데 아직은 불안정한 모습. 김동주 선수 지난 시즌 신인 선수였죠. 17경기 선발로 나와서 78과 3분의 1이닝 4.14 역시나 35개의 볼넷을 내줄 정도로 제구가 조금 불안한 선수였고 최원준 선수 있습니다. 베테랑이죠. 20경기 선발로 나와서 107과 3분의 2이닝 그렇지만 평균 자책점이 4.93으로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언더핸드스로 사이드 압류형의 투수고요. 불펜은 홍건희, 박치국, 김명신, 정철원이라는 어느 정도 검증된 불펜 자원들이 양적으로도 좀 갖춰져 있는 모습인데 홍건희 선수 이번 FA 계약했죠. 61과 3분의 2이닝 동안 3.06의 평균 자책점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 마무리 역할을 해줄 거고요. 김명신 3.65, 정철원 3.96, 박치국 3.59 뭔가 이제 불펜에 확실한 어떤 믿을 수 있는 자원보다는 양적으로 좀 갖춰진 모습이기 때문에 이승엽 감독이 이 선발 로테이션에서 탈락한 선수와 함께 이 불펜 자원들을 버무려서 어떤 운영을 해줄지가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롯데자이언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자이언츠도 선발 뎁스는 상당히 좋은 모습. 윌커슨 선수 지난 시즌 13경기 뛰었습니다. 중간에 합류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79와 3분의 2이닝 소화하면서 7승 2.26의 ERA를 기록했고요. WAR은 2.17 대체 외국인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안정적이었으며 단연 이번 시즌 롯데는 오프 시즌에 이 선수와 재계약한 것이 관건이었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완인 반주 선수가 30경기에서 170과 3분의 1이닝 던지면서 11승 평균 자책점은 3.28이었고요. WAR 3.60. 뭔가 특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KBO 리그에서 2시즌 동안 뛰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진 모양이고 어느 정도의 기량은 충분히 보장이 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재계약에 이번에 성공을 했고요. 박세웅 선수 있습니다. 박세웅 선수가 27경기 154이닝 동안 9승 3.45의 평균 자책점 거기에 WAR은 3.11 박세웅 같은 경우도 정말 꾸준히 이닝을 먹어주면서 지난 4년간 리그를 씹어먹는 정도의 퍼포먼스는 아니지만 이닝히터 역할 잘해주죠. 뭐 로테이션 계속해서 지켜주는 선수. 상당히 팀에 이런 선수 한 명 있으면 든든할 수밖에 없는 선수입니다.
국가대표로도 꾸준히 뽑히고 있는 선수죠. 그리고 나균환 선수가 4선발인데 지난 시즌 23경기 등판했고 130과 3분의 1이닝 6승에 3.80 WAR 1.75 시즌 초반에는 거의 리그 탑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갈수록 이제 위력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균환급의 선수가 4, 5선발로 위치해 있다라는 건 역시나 롯데자이언츠 선발 만만치 않다라는 모습 볼 수 있겠고요. 5선발이 한현희 선수인데 지난 시즌 좀 너무 못했기 때문에 기록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희 선수가 부활하느냐의 여부가 롯데자이언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불펜 투수 한번 보시면 김원중 선수가 역시 리그를 대표하는 마무리 투수답게 세이브 3위를 기록했고 30세이브 63과 3분의 2이닝 동안 2.97 2점대 평균 자책점이었고요. 최준용 선수가 몸이 조금 안 좋은 기간도 있었지만 시즌 막판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47과 3분의 2이닝 2.45의 평균 자책점 그리고 복면가왕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기도 했는데 이건 좀 농담이었지만 롯데는 어쨌건 김원중이나 최준용이라는 불펜의 원투펀치가 있기 때문에 롯데자이언츠의 투수력도 만만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김상수 선수가 52이닝 3.12의 평균 자책점. 구승민 선수가 이닝을 굉장히 많이 먹어줬던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볼넷이 많은 유형이기는 합니다. 롯데는 한현희가 부활해야 된다. 그리고 불펜 쪽에 김원중과 최준용을 받쳐줄 수 있는 어떤 선수들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화이글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1선발은 류현진 선수 오늘 이제 불펜 피칭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진짜 그냥 힘 빼고 슉슉 부드럽게 던지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11경기인데 메이저리그입니다. 52이닝 동안 3승 3.46의 평균 자책점 WAR은 0.4인데 이게 이제 베이스볼 레퍼런스 기준이기 때문에 국내 선수들 WAR 수치 집계하는 거랑은 조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냐 선수 32경기에서 177과 3분의 1이닝 11승의 평균 자책점 3.60 WAR도 3.53이었습니다. 2선발로 이제 손색이 없죠. 외국인 1선발이 있다라면 페냐 선수의 위력이 더 배가가 될 텐데 그렇다면 산체스 선수의 활약이 더 중요하겠죠. 24경기 126과 3분의 2이닝 126이닝 7승 3.79의 평균 자책점 좀 아쉽죠. WAR도 1.79였기 때문에 산체스 선수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혹은 시즌 중간에 산체스를 대체하는 다른 투수를 영입을 할 것이냐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류현진과 페냐의 원투펀치를 받쳐줄 수 있는 특이하죠. 한화이글스는 1선발이 국내 선수입니다. 3선발을 어떻게 잘 계획을 하느냐가 중요해 보이고요. 자, 그리고 문동주 선수. 문동주가 지난 시즌 국내 1선발, 즉 팀의 3선발로 활약을 해줬는데 이제는 4선발입니다. 혹은 뭐 산체스 선수의 여부에 따라 3선발 역할을 해줄 수도 있지만 23경기 나왔고요. 118과 3분의 2이닝 8승에 3.72의 평균 자책점 WAR 2.51입니다. 자, 1에서 4선발까지의 모습. 류현진 선수를 뭐 어느 정도 활약으로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선발진의 뎁스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땐 뭐 KT 위주와 견줄 수 있고 뭐 그 바로 밑에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역시나 하나도 5선발에 경합 중입니다. 지금 김민우, 황준서, 김기중, 뭐 이태양 이런 선수들이 이제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5선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한화이글스의 선발 뎁스가 굉장히 두터워질 수도 있고 가벼워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발 로테이션에 탈락하는 선수는 이제 불펜에 바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될 텐데 불펜진 한번 보시면 박상원 선수가 지난 시즌 61과 3분의 2이닝 동안 3.65의 평균 자책점 이거보다는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저평가를 받는 주현상 선수가 있는데 59와 3분의 2이닝 평균 자책점이 무려 1.96이었거든요. 지난 시즌 불펜 평균 자책점 부분에서는 리그 최상위권에 위치했던 주현상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주현상 선수의 존재감만으로도 하나의 불펜은 상위권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팀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불펜에 믿을 수 있는 자원이 한 2-3명 정도로 한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현상 선수의 존재감은 상당히 좋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태양 선수가 100.1이닝 동안 3.23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해줬었는데 이태양 선수가 올 시즌에는 선발에서보다는 전업으로 불펜에서 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한화이글스의 투수진이 앞서 소개해드린 세 팀과 견줄 때 저는
딱히 떨어지진 않는다. 그나마 한화이글스보다 위에 둘 수 있는 팀은 KT 위즈 정도다라고 생각해서 한화이글스의 투수력 자체는 전체적인 뎁스도 그렇고 리그 상위권에 나도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많은 분들이 타선의 아쉬움을 지적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또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